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여기 이제 이 TV의 정치 프로그램입니다. 종횡무진. 이걸 담당하고 있는 이진권입니다. 오늘 개각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여러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네요. 이게 아마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개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성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서 교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징적인 인사 이러면 결국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만드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문재인 대통령도 참 고집도 세긴 세요. 근데 어쨌든 초지일관 그래서 기어이 이제 후보 지명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10명의 장관급 인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인사의 전체적인 총평은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인사다. 이렇게 개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 얼마 전까지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장관 후보자를 인사검증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지금 나왔는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사전에 본인이 스스로 셀프 검증까지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조국을 위한 또 조국에 의한 개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정권의 실세네요. 그러니까 자기 법무장관 관련 인사검증까지 자기가 했는데 근데 조국 후보자 말이죠. 그동안에 인사검증 책임자인데 인사검증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마 이것도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맡아가지고 처음부터 국무총리와 장관과 장관급 인사들 여러 명 인사검증을 했는데 실패하고 낙마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한 20여 명의 장관급이 낙마한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다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을 지휘하고 하는데 이런 중책을 맡게 됐고 그동안에 또 최근에 일본과의 어떤 경제 보복에 대해서 본인이 죽창 들고 나가서 싸우자. 또 반일이 아니려면 전부 다 친일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또 편가르게 하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면서 야당의 반발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걸 보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 오른팔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는요, 제가 홀을 하나 제가 마음대로 선물을 했는데 저 양반이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죽창 선생. 그 죽창 조국 선생이 이렇게 홀을 줬는데 그때 창자는 이제 창공할 때 푸른 창자 이걸 이제 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아주 푸른 대나무 같이 꼿꼿하게 이렇게 공직을 수행하라 이렇게 덕담을 해주고 싶은데 저 양반 하는 걸 보니까 그야말로 창자 무기 창자 그거밖에 못 주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데 이번에도 말이죠.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 옛날부터 머리도 좋고 이래서 공부도 잘했다고 그래서 유식한 말만 하는데 서해 맹상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수신 장군의 12척, 상류 12척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일본에 대한 대결전의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감을 발표했는데 이순신 장군의 한시 중에 진중엄, 그러니까 진지에서 읊었던 시다 이런 내용에 보면은 서해 의룡동 즉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맹산 초목지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다 알아준다. 본인이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맹세해서 각오를 다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시를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공직자의 자세라기보다는 뭐 군인 또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너무 나타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키고 예. 또 검찰을 진두지휘하고 대한민국 법을 수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공직 아닙니까? 예. 공직이면은 법과 또 헌법에 따라 가지고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자꾸 정치인으로서의 결기를 내 보이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 정치하려는 욕심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정치하고 싶다 욕심을 드러내는 건 좋은데 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된 거하고 도대체 이 이순신 장군하고 또 무슨 연결고리가 뭐 있습니까? 예? 근데 법무장관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총애를 받아서 신뢰를 받아서 법무장관 후보자로 기어이 지금 지명됐지 않습니까? 예. 이순신 장군이 뭐 선조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예? 백의종군까지 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다음에 일본하고 전쟁 이야기인데 아니 장관으로 이렇게 무난히 올라가는 사람이 무슨 이순신 장군 요즘 정말 바쁘십니다. 왜냐하면 이쪽 사람도 불러대고 저쪽 사람도 불러대고 있는데 아니 한일 이 문제만 해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거기서도 불러낼 일이 아니거든 사실은. 배열투지 상류 시비 미신불사 거기서 왜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일본하고 무슨 지금 새삼 전쟁하자는 겁니까? 그런데다가 이 양반이 또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 하는 걸 참 좋아하시니까 예, 이순신 장군을 모셔다가 그 말씀 한마디 곁들이는 게 좋아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순신 장군을 존중한다면 자기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순신 장군은 사실 일본과 전쟁을 치룬 장군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법무부 장관은 첫 번째 목적이 법을 지켜서 국민을 보호하고 예. 국가의 이익을 수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전쟁은 군인이 나가서 하는데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인용해서 결의를 다진다면 그 싸움의 대상이 이게 국민인지 아니면 일본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자기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속된 말로 해서 내 의견에 찬성하면은 반일이고 내 의견에 찬성하지 않으면은 친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는 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지 않는가 느낍니다. 예, 지금 서 교수 말씀하시지만 장군이 하신 말씀인데 이 양반이 법무장관 하면서 무슨 장군이 칼을 들고 지금 설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검찰 개혁은 이제 칼이겠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은 총애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인사 검증이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였는데 아까 말씀 서 교수 잠시 하셨습니다만 16명인가 장관급 청문 보고서 없이 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11명인가 이건 또 차관급 이상 11명인가는 중도 자기들이 사퇴했어요. 예. 예? 중도했거나 아니면 이제 임명 직후에 사퇴했거나 이렇게 했거든. 그 인사는 완전히 정말 대통령 인사는 우리가 좀 심한 말로 하면 엉망이었다. 근데 그 책임자가 누구냐? 검증을 누가 했냐? 조국인데 다만 검찰 개혁 이것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기어이 검찰 개혁하겠다는데 우리나라 검찰 그동안에 완전히 그러면 무슨 복마전이었습니까? 왜 지금 조국 수석이 계속 개혁 이러고 검찰 이거는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 검찰이 그동안에 완전히 복마전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검찰이 사실상 권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인권을 침해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돌아서 검찰 개혁을 하긴 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검찰을 개혁해가지고 검찰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하수인 부리듯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 의심을 많이 사고 있는 거거든요. 조국 수석도 오늘 전 수석도 검찰개혁, 법무혁신 소명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개혁 안을 놓고 보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립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부분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대단한 국민의 권리와 또 권익을 신장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이런 검찰 개혁의 과제를 통해서 검찰을 오히려 장악하기 위한 과정과 의도,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하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몇 가지 사유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 근데 사실 이거 조국 후보자가 학문적으로 대단한 법적과 역량을 많이 쌓았는지 아마 이것도 청문회에서 검증 대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최근에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은사를 쓰는 게 정말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 능력인지 이것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잘 발휘했기 때문에 발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이 인사청문 검증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또 낭만 사람들도 많은데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그 기자들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 인상적이어서 갖고 왔는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앞만 보고 떼약볕을 가리지 않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다음 떼약볕을 가리지 않는 8월 농보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동시에 품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 멋있어요. 이분도 좀 시적인 그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정말로 폭넓은 강물이 되고자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성품이냐. 예, 그런 분이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 뭐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애국이냐 이적이냐의 문제를 한다든지 죽창가를 느닷없이 SNS에 올린다든지 또 이영훈 교수하고 그 몇 분들이 쓴 그 책 있잖아요. 반일 종족주의. 이걸 가지고 남의 그 연구 성과를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 책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서적이 아니고 뭐냐면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각 교수들이. 그걸 뭐 구역질 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런 분이 구역질 난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강팍하게 표현하는 이런 분이 폭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답니다. 그 진정성이 있는 말입니까? 진정성보다는 폭넓은 강물, 또 큰 바다가 되겠다. 이런 것들은 보통 대통령 선거에 보통 이제 출마할 때 어떤 소신을 밝히면서 본인의 의지를 밝히는 건데 이 장관의 자리에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렇게까지 큰 폭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너무 과유불급이지 않느냐, 지나침이 너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서울대생들이 선정한 가장 부끄러운 동문들 투표를 했는데요. 8월 8일까지 결과를 보니까 절대적으로 조국 수석이 전 수석이 1위에 뽑혔습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거죠. 자기 후배들로부터 부끄러운 동문으로 선정이 됐는데 8월 8일까지 보니까 표가 한 1,401표를 받았습니다. 2위가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인데요. 444표입니다. 단연 톱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 이야기할 기회가 아주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제가 지금 이제 인상적인 것은 서 교수 지적하셨듯이 저 양반 지금 벌써부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니까 제발 그거는 좀 하더라도 나중에 하세요. 그리고 오늘 좀 하나 서 교수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경도 국방장관하고 또 강경화 외교장관 사실은 자기 몫을 가장 못했던 장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또 저희 위임에 성공했어요. 예. 지금 지난번에 그 러시아 전폭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또 북한 목선 또 북한이 연이어서 지금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할 정경도 국방부 장관 경질을 해야 마땅한 거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4대 강국 외교가 전부 다 굉장히 어려운 경제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 초과인데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외교를 펼치지 못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땅히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경질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개각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제 집권 3년 차인데 이제 좀 더 9월부터 이제 정기국회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기국회를 앞두고 약간 땜질용 개각이 아니냐. 개각의 명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전체를 교체를 하고 새롭게 전열을 정비한 것도 아니고 또 일부 위원회 장관이라든지 또 김현미 장관은 그대로 또 유임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도 12월 달에 또 그만두고 나오면 또 개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개각이 이루어졌는데 뭐 책임 소재를 물어서 경질을 한 것도 아니고 예. 또 새로운 괜찮은 어떤 국민적 인물을 또 발탁을 한 것도 아니고 참 그 애매모호한 어떤 성격의 개각이라고 규정짓기 어려운 개각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단연 대상이 되고 이게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여야 간에 아주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될 소지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제가 이 강경화, 정경두 두 분 생각에서는 이게 있어요. 뭐냐면, 전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가서 답변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두 분의 이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 이랬더니 청와대하고 논의를 해보겠다 했거든요. 그럴 생각이 있다 했단 말이죠. 적어도 국무총리가 그 정도 말할 때는 이미 청와대하고 뭔가 교감이 있었다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이낙연 총리 말도 그냥 완전히 말귀양 보내버린 셈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모르죠. 또 이제 지금 서 교수님 보시듯이 이제 또 2차, 3차 개각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너무 대통령 내 인사권은 내 거야 해서 너무 이렇게 국민 의식하고 좀 동떨어지는 그런 개각을 자꾸 하시면요. 문 대통령한테 결국은 손해가 옵니다. 예. 오늘 우리 이 개각에 대해서 좀 이제 앞으로도 뭐 다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급한 김에 잠시 서 교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